메타버스 전체 연령 관람가. 여러분은 리테일 아포칼립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단어의 정확한 뜻을 몰라도 일단 세계의 종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아포칼립소라는 단어가 쓰였으니 좋은 뜻은 아닐 거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포칼립스란 단어는 원래 성경에서 덮개를 걷다라는 뜻으로 감추어진 미래의 비밀을 보여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묵시라는 단어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이 단어에 사용된 요한 묵시록 속 종말의 이미지와 맞물려 대중들에게는 세계의 끝, 대재앙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재앙이라니. 일단 단어의 느낌부터 무시무시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리테일 아포칼립스는 최근 시장에서 소비 패턴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소매를 의미하는 리테일과 종말을 뜻하는 아포칼립스의 합성어로 오프라인 소매 시장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 현상은 기존의 전통 시장이나 소규모 물류를 대변하는 슈퍼마켓 같은 오프라인 시장이 저무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오프라인 소비가 감소하고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많은 경제학자가 이전부터 예견했던 경제적 흐름입니다. 오프라인 소비에 들어가는 유통 과정보다 온라인의 과정이 더 간소하고 이에 따른 비용적 이득이 온라인 쇼핑에 우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편리성 측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우선 집에서 나가지 않은 채 물건을 산다는 것만 해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종말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오프라인 소비가 불황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만의 여러 가지 장점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 행위를 넘어 사람들 간의 교감 등을 강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아포칼립스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까지 써가며 소비 패턴의 변화를 설명할까요? 답은 전 세계 사람 누구에게 물어도 비슷할 겁니다.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언택트 경제 활성화 때문입니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생활 전반을 바꿨습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시작한 사람들 간의 비대면 경향입니다. 단순히 국가적 건의와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타인들의 접촉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자연스레 기존 오프라인 시장을 이용하던 고객들은 접촉을 피하고자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시기에 온라인 쇼핑으로 넘어간 고객층입니다. 사실 20대, 30대는 코로나 이전에도 오프라인 시장을 이용하기보다 온라인 시장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40, 50대 사람들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주로 오프라인 시장을 이용했죠. 단순히 스마트폰을 비롯한 온라인 기기 사용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가 컸습니다. 기존의 중년층은 물건을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은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신선식품 같은 경우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이 품질에 보장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그들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프라인 시장 구매에 제약이 생기면서 이용하게 된 온라인 매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품질이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오프라인 시장의 상황은 180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40, 50대 중년층이 더 이상 오프라인 매장을 찾지 않으면서 오프라인 시장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컨슈머 인사이트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국내 소비자 지출 비중의 온라인은 62.2%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오프라인 지출은 37.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40, 50대는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연령대입니다. 청년층보다 평균 수입 자체가 높은 만큼 지출도 많습니다. 주 소비층의 이탈로 오프라인 매장은 서서히 문을 닫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기존 오프라인 유통계의 큰손들도 코로나19라는 거센 파도에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3사 중 창고형 매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이마트를 제외하면
다른 유통사들은 영업이익 감소로 점포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중년층의 인터넷을 통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중년층 사람들도 메타버스 세계로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말 중에 린저씨라는 말이 있습니다. 게임 리니지와 아저씨라는 단어가 합성된 말로 메타버스의 일부인 게임형 가상세계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40, 50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린저씨라는 단어의 이면의 뜻은 게임에 막대한 금액을 들이는 자금이 풍족한 중년층입니다. 이처럼 요즘에는 중년층도 메타버스 세계에서 소비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게임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즘에는 실버 서퍼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실버 서퍼는 50대 이상 장년층을 일컫는 단어 실버와 정보의 바다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유영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서퍼의 합성어로 50대 이상의 장년층도 온라인 세계가 익숙해졌음을 뜻합니다. 사실 요즘 중년층은 과거와 달리 청년 시기에 온라인 게임을 직접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만큼 메타버스에 대한 거부감이 과거 50대보다 적습니다. 이 때문인지 요즘에도 중년층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트로트 열풍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력을 갖춘 장년층이 많아질수록 그들의 여가를 위한 산업은 점점 활발해질 겁니다. 소비가 모이는 곳에 비즈니스가 모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죠. 미래 콘텐츠 사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메타버스도 장년층을 위한 콘텐츠가 점차 많아질 겁니다. 게다가 메타버스가 장년층에게 기존의 콘텐츠보다 더 적합한 이유로 장년층의 활동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인간의 노화를 100% 막을 수 없습니다. 노화는 자연스레 활동력 저하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메타버스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큰 활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상세계는 세계관에 들어와 있는 순간만큼은 젊은 시절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만듭니다. 젊은 시절의 나를 그린다. 누구나 한 번쯤 꿈꿀 만한 상황 아닐까요? 이처럼 메타버스는 젊은 연령층만을 위한 게임 산업이 아닙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세대 이동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 말은 곧 메타버스가 이루는 세계관 자체가 현재 사람들이라는 생각하는 것보다 방대하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새로운 디지털 지구를 맞이해야 합니다.